이번엔 무슨 트릭이지? 드디어 헤트트릭 클래스 이렇게 좀 기신 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문세 다 알 것 같은데요. 지금 하체가 안 보이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눈바디 옷바디를 찍고 있는데 공복에 찍고 있는데 오늘 이제 새 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H라인 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이걸 살 때 제가 보통 딱 타이트한 딱 붙는 치마는 라지 보통 입거든요. 근데 미디움으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 정말 편하게 미디움 배 보였어요? 배 봤어요? 조금 빠지니까 좀 카메라도 조금 잘 나오는 것 같네요. 참 이거 아프리카 카메라 보면 기분 안 좋거든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볍게 지금 들어오고 계시죠? 벚꽃이 너무 좋은데요. 확실히 알러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비염러들은 알러지가 좀 많이 생기네요. 또 피부에도 도 같이 오거든요. 그냥 갑자기 조금씩 근지러워요. 모기 물린 것처럼. 이런 분들은 꼭 부스터를 쓰시라고 하면 되게 좋아요. 금방 진정이 돼요. 자, 네, 제가 집중 모드를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굿모닝 불금입니다. 네, 진은정 본부장입니다. 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강의 준비를 며칠 동안 끙끙 앓으면서 하기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인드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뭐 지사장님들과 또 점장님들에게 얘기를 또 해드릴 때 있었지만 이렇게 전체를 또 상대로 해서 이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을 준비를 하려고 무슨 내용이 좀 필요할까라는 것과 또 나라면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깨우침이 있을까? 뭔가 좀 띵맞은 느낌이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거의 한 3일 정도 거의 4시간 정도밖에 안 자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며칠 동안 좀 계속 그런 상태였어요. 이 강의에 얼만큼 또 마음에 와닿으시고 얼만큼 깨달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정성 들여 준비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좀 첫 페이지에 좀 의미를 많이 두는 편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강철부대잖아요. 마인드가 강철이 되자, 내 가슴이 강철이 되자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근데 나 혼자 강철이 된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지금 사회 자체가 이 세상이 나 혼자서 아무리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진 않아요. 뭐가. 그래서 제가 이런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조정하는 4명의 사진이죠. 요 느낌으로 이 배가 지금 뾰족하죠. 네, 이 세상이 이렇게 뾰족할 수도 있는데 손 각을 맞춰서 가신다라면 강철 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페이지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던 게 저는 좀 첫 페이지로 나오는 편이라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중간중간 많이 넣어서 재밌으실 거예요. 보고 시작할게요. 월급 입장 네, 아주 짧죠.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매달 일해도 돈이 없는 이유, 돈이 없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을 받아도 돈이 없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뭔가 더 추구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라벨라의 피코셀에 몸을 담으셨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걸 정말 제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나 돈 좀 더 추가해서 벌어야 돼. 그냥 나는 저 일이 좀 좋아 보여서 들어왔어. 아니면 나 인스타 거리가 필요해. SNS 할 거리가 필요해. 라는 많은 이유에서 들어오셨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진입을 하셨을 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하여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막 이 책바퀴 같이 돌아가는 그 책바퀴 같이 돌아가는 그 뭐라 그래, 통장이라고 그러죠.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갔다라고 하는 생활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급변하는 금리 변동, 물가 인상 등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신 분들이 허리띠만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좀 더 보탬이 되겠다, 그리고 이 현실을 타파하겠다,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세요. 나도 되게 월1000이 됐든 뭐 월 500이 됐든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200, 300 추가 소득이 발생을 한다. 와, 그거 대박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인데 직장을 2개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수익이 발생한다라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까요?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 수 있을까요? 월급 입장, 월급 퇴장, 이런 네, 지금 잠시 끊겼죠. 네, 제가 잠시 갑자기 방해 금지를 한다고 했는데 잘 못했나 봐요. 일본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흐름이 끊겼네요. 네, 그래서 절대 이 일을 내가 왜 시작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내가 진입한 지 몇 달이 됐다, 아니면 1년 됐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진입하신 분들도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곧 자기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60일 이상, 66일이 되면 습관이 된다라고 해요. 66일 반복을 하면. 그렇게 지속하지 못하면 진입함과 동시에 66일 되지 못하면 몸의 습관화가 되지 않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포에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내셔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들었을 때 중요해요. 저희가 뭐 제품 강의도 있고 다른 이제 비즈니스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또 강의를 해드리는데 그냥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평소대로 생각하고
원래대로 행동해서 새로운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 20년 하면서 나름대로 동네에서 난다 긴다 하는 방구 깨나 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안 해봤잖아요. 후원 방판 제도 자체를 너무 아예 모르고 들어왔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빠르게 배우고 싶은 거야. 내가 이 일을 내가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21년도에 시작을 했다면 누구보다 내가 이 사람들은 나한테밖에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전부 다 나한테 물을 건데 당연히 나한테 물을 거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거리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거리들을 내가 말을 해줄 수 있는 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아침에 6시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고요. 밤에 잠들기 전까지 이제 잠이 들어버리기 전까지 또 펜을 잡고 있었을 정도로, 컴퓨터를 잡고 있었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가 66일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집중했던 거는 초기에 제가 공부하고 자료 만들 스스로 뭔가 거리를 만들고, 그때 제가 자료 만들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아프리카 할 줄도 몰랐고 PPT 만들 줄도 몰랐을 때 그때 그 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게 66일도 채 안 됐었단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진입을 했다, 아니면 내가 6개월이 됐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스타트는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66일 뇌에 인지를 시켜볼까? 내 몸이 기억하게 해볼까? 라고 해서 66일 동안 내가 스스로 집중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한 발짝이 아니죠. 10발짝 이상 더 나아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새로운 일이잖아. 아예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 이 일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말을 할 거잖아요. 말을. 근데 배우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알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다? 그 일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보고.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봐서. 내가 진입한다, 주위 가족과 주변인들, 지인들에게 시작했다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야.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보여주는 시기는 정하는 건 그냥 당장 오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걸 꼭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달라지는 것, 새롭게 더 변화하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된다.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입니다. 여러분들, 파는 게 부끄럽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좀 물음표를 좀 많이 던져볼게요. 많은 파트너분들과 많은 신규분들과 많은 팀들과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나를 어떻게 볼까봐 부끄럽다라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게 부끄러운데 왜 들어오셨냐고요? 안 그래요? 왜 라벨라를 하셨냐고요? 피코셀 왜 하셨냐고요? 파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왜? 이제 이것도 하나 봐. 제 화장품 파나 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학부형들과 연결이 돼서 나 이거 하는 사람으로 볼까봐. 이거 하는 사람이 뭘까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660만 원이라고 볼게요. 6억을 들이고 화장품 가게를 차렸어요. 강남에 차렸어요. 그러면 사돈의 8촌까지 연락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6년 연애해서 결혼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6년 동안 안 보던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겠어요? 결혼식 와달라고. 근데 왜 이거 하나는 600만 원씩이나 주고 판권을 사신 분들이 왜 파는 것이 부끄러울까요?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근데 장소가 있으면은 억지로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미치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일같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미리 기가 죽어 있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맨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해. 내가 만약에
화장 가게를 차려놨으면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응대를 할 거 아니에요.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게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청소도 하겠고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겠고, 근데 그런 행동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은 뭐가 먼저 잘못됐을까라는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 파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파는 것에 대해서 파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지금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을 만나면 마케팅 플랜을 풀어드리고 제품에 만족하신다면 마케팅을 들었을 때 거의 다 슈퍼매니저 진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열이면 열, 돈만 있으면 슈퍼매니저 하지. 돈만 있으면 대리점 가지. 아우 대리점 그거 내가 사서라도 가지. 돈만 있으면. 안 그래요? 그러면 이미 진입을 하신 여러분들은 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업장이죠. 그리고 마이비즈 활용하세요. 자랑하세요. 마이비즈를 자랑하시라니까요. 그들은 아무도 몰라요. 마이비즈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을 했어 라고 해도 괜찮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을 내가 찾아 나서지 않는다. 그걸 왜 해?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찾지 않고. 그렇게 내가 자꾸 뭔가 부딪혀보고 뭔가 자꾸 거리를 만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내가 부끄러우니까 계속 가만히 있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학부형들이 어떻게 볼까봐, 내 친구들이 어떻게 볼까. 나 학교 다닐 때 절세미인이었어 예를 들면. 근데 지금 화장품을 판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야. 시집가서 쟤 화장품 파는 거야? 이런 거지. 야 집에서 놀면 뭐해? 이거 하니까 내가 예뻐지는데. 이런 큰 소리 못 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는 것이 부끄러운 이유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치. 여러분들 지금 제품 저희 정말 많이 팔려 나가고 있죠.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제품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일을 하기 좋고 잘 팔기 좋은 건, 팔기가 쉬운 건 우리 환경입니다.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팔기 쉬운 도구를 가지고 있다. 대중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선택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잘 선택하셨고 제품이 좋은 건, 제품력이 너무나 뛰어난 건 우리 환경이 좋은 거다. 근데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 성분은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것과 이 제품을 쓰시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 제품을 쓰시면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서 남자친구가 너무 사랑해 줄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아토피가 나았어요 라든지 내 경험과 내 메시지를 담아서 나의 가치를 파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 제품의 성능과 제품의 설명만이 들어간다라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까지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외제차 자동차 딜러가 있더라고요. 잘 파는 사람은, 좀 잘 못 파는 사람은 고객이 왔을 때 이런 어떤 제품을 찾으십니까? 어떤 성능의 차를 찾으십니까? 어떤 금액대를 찾으십니까? 이 차는 6기통이고요, 8기통이고요, 이 차는 어떠어떠 디젤이고요, 휘발유고요, 이 차는 어떠어떠합니다. 이런 스펙을 말하는 사람이 외제차를 잘 팔까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짜 잘 파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팔지도 않더래요. 그 못 파는 사람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한데, 진짜 잘 파는 사람은 손님이 들어오면 가족이 몇 분 되십니까?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이 몇 분 되십니까? 뭐 몇 분 된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 가족과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어디를 가고 싶다? 이 차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시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며 아이들이 그때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얼마큼 편안하며 진동을 못 느끼며 잠이 잘 들 거고, 와이프도 뒤로 누워서 잘 거고, 운전하시는 분은 음악을 즐기면서 서라운드로 즐기시면서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을 가실 수 있어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차로 여행을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런 삶을 꿈꾸시지 않으십니까? 이 차가 그 삶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가치를 파는 거죠. 스토리만 들어가도 판매하는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건 기술이에요. 파는 기술이에요. 파는 기술. 그래서 가치를 팔지 않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더라. 야, 내가 하니까 너 하나 사줘.
그렇게 강매 많이 하시죠. 어떻게든 강매를 할 때도 잘 먹힐 때도 있어요. 왜?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않고 어쩔 때는 나의 가치, 내가 이걸로 꿈을 지금 나는 지금 먼 이렇게 여행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나는 그런 이제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한다. 네가 좀 나를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너를 내가 힘들게 하진 않을 테니까 나를 좀 도와준다면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야, 그럼 내가 널 뭐 도와주는데? 친구가 그러겠죠? 그랬을 때 네 얼굴이 이 제품을 쓰고 네 얼굴이 반짝반짝 해주는데 그 친구가 내가 그건 해줄 수 있지. 내가 뭐 슈퍼 매니저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내가 뭐 이걸 들어와가지고 대리점을 가라고 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꿈을 이루려고 하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근데 그게 뭐야? 얼굴이 예뻐지라는 거야. 피부가 좋아지라는 거야. 그런 가치, 내 꿈의 가치, 이 제품과 함께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상대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적인 성향에 맞춰서 아주 다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가치들이. 그걸 자꾸 해봐야지만 늘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면 직장도 어차피 내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보시면 그 직장에 주어진 나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는 회사에 원하는 판매를 위해서 내 업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케팅 부서, 재고 관리 부서, 창고 부서, 어떻게든 또 뭐 회계 부서, 그 어떠한 판매도. 그래서 작은 구멍가게나 세계적인 대기업이나 결국 돈을 번다는 것의 본질은 무언가를 판다는 겁니다. 삼성도 반도체와 전자제품,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애플도 핸드폰과 컴퓨터를 팔고 있고 부속품을 팔고 있어요. 그 잘 팔기 위해서 그 사과 마크를 달고 삼성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파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한다. 이 공식은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더라도 보부상, 나라를 부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죠? 보부상, 그 다음에 실크로드, 무역이죠. 그 다음에 무역도 저는 장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녹차와 영국의 뭐 녹차의 거래소도 그렇고 뭐 티라든지 노예라든지 뭐 노예는 제가 발언을 삼가하겠습니다. 어떠한 그런 무역, 교환 이런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그런 게 나라의 부가 축적이 되어 왔다고 보시면 돼요.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 딜을 잘하는 사람, 그런 판매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판매를 잘하는 사람, 파는 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나를 팔거나 물건을 팔거나 회사를 팔거나 뭐가 됐든 잘 파는 사람이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세 개 다 팔지 않아요? 이 사업을 하는 나를 팔고 그 다음에 뛰어난 제품을 팔고 그리고 회사를 어필해서 회사를 팔고 있죠. 그걸 팔아서 이 제품이 유통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와 같은 파트너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몇 가지 항상 인생을 살면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작은 구멍 가게나 대기업이나 결국 판다라는 거예요. 판다. 그 대기업들은 잘 파는 사람들을 영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직접 팔려라가 아니라 잘 팔 수 있는 마케팅을 펼치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파는 얘기 정말 많이 할 겁니다. 파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나 여기 팔러 들어온 거 아닌데 안 팔아도 된다며, 팔려 나간다며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내가 잘 팔 줄 알아야 팔려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팔 줄 모르는데 어떻게 팔려 나가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 자유경쟁 시장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잘 파는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 기준이 바뀌었죠. 부자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인플루언서들, 그 다음에 이런 화장품 유통 업계들, 직판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의 패러다임을 새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백화점의 VIP들이 거의 다수가 이런 직판이거나 화장품 업계라고 해요. 코스메틱 업계라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도 다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오는 방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회계사 출신의 또 사업가가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세무서에 다니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봤더니 다 잘 파는 사람들이었대요. 잘 파는 사람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내가 무작정 팔고 골라 잘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사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지갑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파트너분들에게 얘기할 때도, 팀들에게 얘기할 때도 그 상대방이 이 제품을 필요하게 만들어줘라. 그래서 요즘 피부 고민이 뭔지도 물어보게 되고,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호구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상담이 꼭 상담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그 파악이 다 돼야 돼요. 파악을 하시면서 그 한 부분을 이 사람이 지출할 수 있는 요구사항, 그 니즈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친구 잘 안 씻네. 필링피드 써야 되겠네. 이 친구 지금 주근깨 김이 많이 올라왔네. 이 친구 지금 좀 오랜만에 봤더니 쭉쭉 처졌네. 이런 것들 파고 들어가야 돼요. 너 요즘 너무 피곤하구나. 너 피부만 좀 처진 줄 알았는데 너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죠. 근데 너 처졌네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너 요즘 많이 피곤하니? 했을 때 나 요즘 주야마 뭐 하는데 너무 피곤해. 그러면 오히려 슬림에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이트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피곤함이 싹 사라져. 거짓말 아니야. 믿어봐. 먹어봐. 이 성분이 이렇고 저렇고. 그때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애기가 갓난쟁이인데 안 피곤하게 발딱발딱 일어나잖아. 아침에 너무 안 피곤해. 애기가 어린데도 이런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죠. 회사에서 본인이 사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창업을 해도 성공한다.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도태되시면은 절대 나가서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어요. 여기서도 안 됐는데 나가서 잘 될까? 딴 거에서 잘 될까? 다른 업종 아예 어떤 알바든 뭐 다른 거에서 잘 될까?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해요. 뭘 해도. 회사를 다녀보면 그 회사의 임원인 것처럼 하는 그 연구 자료가 있어요. 그 회사의 임원인 것처럼 했을 때, 그 사람은 10년, 20년 지났을 때 진짜로 임원이 되어 있더라. 이사나 임원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본인이 사장인 것처럼, 회사든지 어떻게 보면 자영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샵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내 가게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뭘 차려도 돼요. 맨날 샵에서 애매기던 직원이 나가서 자기가 샵 차리면 잘 될까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기서 남 밑에 있을 때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자기 거 차려서 나가잖아요. 더 엉망진창돼요. 금방 못 닫아요. 금방.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규칙과 규율과 강압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어야지만 지속 가능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무얼 해도 안 돼요. 치킨집을 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게을러서 안 돼요.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쌓여 점점 판매자의 뇌, 생산자의 뇌로 변해간다. 계속 뭘 부딪혀 봐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래보니까 안 먹히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알아들어. 이렇게 해보니까 잘 사더라 라는 그 경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경험치가 내가 스스로 경험하는 것도 있고 그러고 나서 직추천인가 상위분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와야 듣죠. 연락이 돼야 듣죠. 줌에 들어와야 듣죠. 아프리카 들어와야 듣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내가 내 맘대로 계속 내 경험치만 쌓으려고 하면 그 내 열정도 유지되지 않겠거니와 시간이 이미 다 흘러가 버린 거지. 그리고 알짜배기로 쓸 수 있던 내 명단들에게 이미 실수를 다 해버렸어. 그러면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두 배, 세 배의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점점 쌓아가고 플러스 직추천인과 팀들에게 상위에게 이 전체 시스템에서 그 노하우를 듣고 그 어떤 누구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배울 게. 예를 들어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아, 내가 나중에 강의를 할 때 저렇게는 안 해야지. 그것도 하나 배울 거예요. 배울 점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저렇게 저런 말도 여기서 쓰는 말 여기서 하나 저 말을 내가 누구에게 해줄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쵸? 내 주변에. 그것도 하나 배운 거예요. 이 시간이 아예 무의미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66일만 무조건 다 참여해보세요. 66일만 참여한다면 거기서 내가 요점 정리를 해서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엑기스를 거기서. 그럼 내 나름대로의 백과사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건 어때요? 내가 내 파트너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잘 파는 뇌를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잘 팔 수 있다. 저는 좀 잘 팔아요. 뭐든지 잘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뭘 팔 게 있더라고요. 사막에 가도 모래를 팔 수 있고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지. 자신감. 사막에 가서 모래를 팔려고 하면 참 기가 막히겠지만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파는 사람은 파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내가 봐봐요. 내가 잘 파는 사람이어야 내 경험치와 배운 것들을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파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그게 팀 사업인 겁니다. 나 혼자만 일반적으로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부자와 개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는 그 수치는 액수는 다릅니다. 수치는 다른데 결국 나 혼자 열심히 24시간을 팔아도 그렇게 큰 부자는 될 수 없어요. 결국은 내가 먼저 잘 팔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교육을 해서 파는 법을 가르쳐서 함께 팔아야 되는 거죠. 잘 파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걸 반복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내가 먼저 잘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아지면 많아지게 될수록 그거에 대해서 더 시스템화 시키는데 내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화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저도 팀이 많잖아요. 저는 제가 개인 기업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걸 더 잘해 나간다면 개인 기업화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대리점장님들도 개인 기업화가 돼 나가고 있는 단계예요. 개인 기업화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그렇게 사업가로 생각을 해야 그렇게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사업가로 보지 않을까요? 사업은요, 장사하고도 틀려요. 장사는 무조건 팔고 돈 받고 팔고 돈 받고가 장사겠지만 사업이라는 건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 이런 600만 PB, 300만 PB 이걸 투자라고 하진 않아요. 왜? 내가 제품을 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의 가치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통기한이라는 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쓰기만서도 다 쓰겠지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이건 투자라고 볼 수가 없고 재고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 재고. 내가 가게를 차려놓으면 옷을 걸든 화장품 가게를 하면 진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기초 재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걸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지인들과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저 사람은 무조건 쓰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거. 나에게 계속 신뢰를 쌓고 나에게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제품을 선물로 준다는 이런 관계를 위한 투자. 관계를 위한 투자. 눈앞에 있는 이익. 야, 이거 내가 크림 하나 팔면 7만원 받아야 되는 건데 9만원 얼마죠? 8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다 라는 거, 이런 거, 매기는 거, 이런 것들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힘물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제품 가격이 생각이 안 나면서 제가 멘붕이 좀 살짝 온 것 같아요. 자, 요즘 시대의 부업이 필수인 이유.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우리나라는 어때요?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은행에 집이게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들 가계적으로 개개인 가게들이 대출금,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생활이 나아질까요? 수입을 늘리는 게 생활이 나아질까요? 이 간단한 원리가 많은 직장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요. 많은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요. 수입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형편이 나아집니다.
이런 얘기들도 경제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좀 많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가 상승 지금 너무 심하죠.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까지 지금 다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커피값이 폭등한 지는 오래됐고요. 초콜릿까지, 우유까지 뭐 전부 다 지금 식자재 자체가 너무 올라가니까 지금 하다못해 집에서 해먹는 것도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외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집에서 해먹었더니 해먹는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삶의 질이 나아지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수입을 늘려야 된다는 거. 이런 생각들,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을 더 벌기는 의외로 더 쉽거든요. 내가 파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긴다면, 내 노동력을 팔든, 그러면 쿠팡 배달이나 배달 알바라든지 하시면 돼요. 대리운전이라든지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하기 싫잖아요. 그 시간대가 싫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직판업이 후원방판제도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파는 게 싫다라는 거야. 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가게를 내? 그래서 나는 직판을 선택했어. 제품이 너무 좋더라고. 이런 당연한 스토리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스토리도 있고 금리 상승, 물가 상승도 있고요. 우리가 부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세대는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거예요. 유병장수하면서, 무병이 아니라 유병장수하면서 죽여달라고 해도 병원에서 죽여주지 않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정년이 끝나고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언가를 잘 팔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저희 아빠도 공무원 출신이시거든요. 퇴직하고 나니까 장사가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제가 봐도 우리 아빠는 너무 장사를 잘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제 집안일을 좀 많이 맡겨놨기 때문에 못 하시게 해놨지만 식당도 할까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아빠가 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려면 손님을 끌 수 있는 행위, 제품을 팔 수 있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 우리가 나중에도 밥 잘 먹고 편안하게 놀러 다니면서 골프 치고 잘 살아남으려면 무언가를 잘 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직접 팔고 있든 팔고 있는 조직을 소유하고 있든 잘 팔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모든 노력의 주기가 너무 짧대. 노력을 지내키는 데 가서 짧게, 간헐적. 2달을 못 넘어요. 남보다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보다 오래 못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끝까지 가면 그 끝점에 내가 서 있게 돼 있어요. 버티기만 하면. 밀려서라도 가요. 중간에 내려오니까 문제지, 자꾸 본인.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괜찮아. 안 괜찮아. 도끼를 칠다면 끄집어내세요. 요즘 사람들은 도파민에 중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짧게 빨리 뭔가 흥분하려고 하는 그런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성과를 바로 눈앞에서 보지 않으면 지속력이 없어요. 쇼츠만 보고 뭐 이런 세대가 됐잖아요. 성과를 너무 눈앞에만 보고 있는데 부자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만 보고 달리는가? 당장 오늘만 보고 오늘 안 돼? 아, 이번 달 안 돼? 나 이제 안 할래? 이제 그만할래? 이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달리고 있는가? 미래를 보고 달리고 있는가?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당장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다가가십시오. 꿈을 이루려고 하면 못 이루고 안 될 것 같고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조금씩 다가가시게 되면 결국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다면 이 어려움 원인이 뭔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의와 직추천인에게 물어보든 어떻게 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남편과 상의를 하든 내 자신을 일기를 쓰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계속 왜 내가 왜 이렇지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걸 왜 하기 싫어하지? 그러면 이건 또 왜 하기 싫으지? 계속적으로 원인을 밝혀내셔서 결국의 문제점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걸 빨리 끄집어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사업가인지부터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행동이 사업가로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인드 자체가 아주 그냥 회사원 같이 하고 있는지. 시키는 대로 말르면 직장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적성에 잘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여기서 절대 아무것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오다 내려주지 않습니다. 들어와. 여기 안 들으면 잘려. 그런 게 없어요. 강제성이 차라리 있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더 잘 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러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숙제 주고 해내고 그러려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딱 따박따박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50만 원 줄게 하면 하시겠어요? 여기서 100만 원 줄 테니까 거기에 맞는 행동 미션을 줄 테니까 이거 안 하면 잘려. 이 행동을 했을 때 100만 원 줄게. 그건 직장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사업가인지 직장인인지 그거부터 정하셔야 돼요. 나는 사업을 하러 들어왔고 여기서 사업은 단순간에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습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모든 업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내 단골이 쌓이고 내 고객이 쌓이고 내 행동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걸 폭발하게 되는 시기가 다가올 건데 그걸 못 견디고 66일도 못 견디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더라. 많은 분들이 66일도 채가지 못하고 31일도 못 가서 행동을 멈추더라 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지속하신 분들은 꾸준히 하신다면 더 쉬운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한다면 발전할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할 거면 직장 가시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 계속적으로 배우고 한다면 무조건 발전해요. 여기서. 근데 배워야 되겠죠. 배우는 게 없고 듣는 게 없으면 말할 거리도 없고 나가서 할 액션이 없습니다. 자꾸 들어야 나가서 할 수 있는 액션 거리가 생기고 말할 거리가 생겨요. 혼자서 힘들다라는 건 핑계입니다. 혼자서 왜 혼자예요?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내가 파트너가 없으면 그게 왜 혼자예요? 내 직추천이 있지 않아요? 그쵸? 왜 혼자야? 그래서 과연 내가 내 직추천이니까 내 팀리더에게 따라주고 있는가? 그거부터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과연 따라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근데도 따라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힘들다고 하는 건가? 라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하게 오늘 종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주지 않으면서 지금 파트너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과연 지금 이끌어 줄 수 있어요? 본인이 이끌어 줄 수 있어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거지. 둘 다 안 될걸요? 그쵸? 그래서 물론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 굉장히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내가 잘 따라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끌어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넣었는데 이게 수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게 지금 요게 또 되게 좋은 내용인데 요게 또 안 틀어지네요. 야, 이게 좀 제일 좋은데 커서가 없어졌네요.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수학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수학 그거에 대해 수학을 잘하면 뭐가 좋은가요? 하는 내용인데 그 연구 결과에서 서울대 수학과 교수 밑에서 이렇게 배운 교수 밑에서 한 교수님의 학생들 중에 어떤 구는 A구는 어떤 수학 문제 푸는 능력이 월등해요. B구는 너무 많이 헤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같은 서울대생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A구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했던 방식의 차이였대요. 결국은 B구는 주입식이고 A구는 이렇게 저렇게든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봤던 친구들이 결국은 사회에 나와서 그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B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그냥 부딪혀서 뭐든지 해보세요. 뭐든지 해보시게 되면 정말 값진 내 자산이 될 거예요. 그 결과들이, 행동과 결과들이 자산이 돼요. 그게 없으면 내가 내 파트너가 생겨도 해줄 말이 없어요.
들어와 여기 들어 이거 들어 영혼 없는 이거 들어야 돼 이것밖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집 내가 파트너가 생겼으면 미팅을 하면서 내가 상세히 처음에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부딪혀본 내용이 없으니까. 팀이 생긴다, 팀은 갑자기 생기지도 않겠지만 팀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달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의 일원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누구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 팀에 내가 지금 소속된 팀이 있을 거잖아요. 그 팀에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없다라면 그 어떤 사람도 이끌어줄 수 없어요. 그 팀에서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내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자기 존재를 밝히는 거예요. 내 가치가 얼마큼인지 보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가 매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팀의 일원이 되세요. 이 사람이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의 일원이 되십시오. 그거는 성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정해졌다면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을 활용해라. 애기가 안 잔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당장 아이들을 9시에 재울 수는 없겠지만 점점점 9시 전에 뭘 하든 차라리 10시에 9시부터 뭘 다른 걸 하게 하든 그런 환경을 좀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뭔가 조직적으로 집 안에서도 조직적으로 뭘 체계를 안 잡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 안도 내가 체계를 못 잡는데 밖에 나가서 체계를 잡을 수 있다? 저는 잘 없다라고 봐요. 집안의 체계까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환경, 아이가 당장은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당장. 그럼 나는 밖에 나가야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집에만 있어야 되네.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요즘 잘 안 했던 온라인을 열심히 해보자. 온라인 이렇게 저렇게 온라인 마스터 해보자. 앉아서 공부를 좀 해보자. 이걸 더 잘해보자. 블로그를 해보자. 그리고 집으로 초대를 해보자. 이렇게 나쁜 환경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나쁜 환경은 없고 그 환경을 활용하시는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란 없습니다. 오직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실력입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고 안 하는 실력입니다. 안 하는 실력. 못하는 실력이 아니라 반복된 실수는 안 하는 실력입니다. 빠른 선택에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파악하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처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머릿속이 백지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제일 잘하는 거 하세요. 내가 제일 잘 팔면 열심히 파시고요. 애기 엄마들 많이 만나서 나 수다 잘 떨면 애기 엄마들 앞에서 바리바리 들고 가세요. 가서 보여주고 발라주고 내 얼굴 반짝거리게 해주고 가장 자기가 잘하는 거. 나 SNS 잘하면 SNS 미친듯이 올리세요. 미친듯이 SNS에 돌아다니고 난 진짜로 콜드를 잘한다. 난 아무 때나 뛰어 들어가는 걸 잘해. 아무 때나 뛰어 들어가십시오.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잘 배워서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못하는 것은 던져두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든 매장에 나가든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직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장에 나가듯이 이 집은 맨날 문 닫는 집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할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놀면서 하는 일이란 대가가 없습니다. 놀면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놀면서 돈 들어올 거라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놀아도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놀면서 하는 일은 대가가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놀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결국 지속의 힘을 길러야 된다. 직장에 나가든 매장에 나가든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야 된다. 오늘 하고 몰아서 하고 며칠 안 했으니까 다음에 하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하고 내일 기분 안 좋으니까 안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꽃밭을 걷고 있나 봅니다. 그래.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를 어슬렁거리고 꿀벌을 쫓으면
뛰어다니게 된다. 이 말을 명심을 하시고 내가 지금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내 친구들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힘이 돼주는 얘기를 해주고 내가 배울 것이 있는 곳으로 항상 발길을 옮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잘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더 많아요. 거기에 계속 미련을 두면 의미가 없어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잖아요.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 결국 그 안에 갇히게 되어 있다라고 박세리가 말을 했습니다. 골프는 18홀을 돌거든요. 18홀. 근데 첫 홀, 2홀, 9홀을 돌았는데 안 됐어. 전반전을 돌았는데 안 됐어. 그러면 18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홀을 보면서 간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홀을 보면서 과거를 생각하면 아무 미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도 잊으시고 당장 오늘부터 생각하시고 주말 놀고 나서 월요일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나는 실행을 하겠다. 마음 자세를 바꾸겠다. 그런 내 각오조차도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외치세요. 그래서 내가 못하면 남편이 나를 놀리겠죠. 그 놀림도 당연히 받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이제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다 했고, 근데 사실 얘기를 다 못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지금 다 줄인 건데 오늘 1부에서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 달 강의가 있을 때는 좀 더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말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제가 책도 읽고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내용들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극이 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또 제가 좋아하는 방탄이 나오네요. 방탄하고 빅뱅을 제일 좋아해요. 여자는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 오늘 제가 좀 드린 내용이 내